안녕하세요. 제 나이 16,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연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사연을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은 저녁 연습실에서 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는데 자꾸만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숨만 나오고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때 김만석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학교 야간 경비를 맡고 계신 분이셨는데 순찰을 도시다가 불이 켜진 연습실을 보시고 들어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우리 연우가 이렇게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었구나.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가 언제였더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6살 때였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아빠가 작은 바이올린을 선물해 주셨죠. 그때는 정말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아빠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서툴게나마 멜로디를 연주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하지만 지금의 바이올린은 저에게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음악은 원래 즐거운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다시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할아버지한테도 음악은 인생의 전부였단다. 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음악의 기쁨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도 매일 밤 학교를 지키시면서 저를 조용히 걱정해 주시는 우리 할아버지께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연습실에서 김만석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와 이미리 교수님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부터 이미리 교수님께 레슨을 받게 하셨어요. 유명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신 분이라고 했죠. 연우야,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어머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야 해.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교수님의 레슨실에 들어설 때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연우, 너 또 연습 안 했지? 이러고도 음악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질 때면 바이올린 활이 더욱 떨려왔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께선 그런 제 모습을 금방 알아채셨나 봐요. 연우야, 왜 바이올린을 연주하니?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해서였을까요? 베토벤을 아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물으셨어요. 그가 운명 교향곡을 쓸 때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니?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어. 그의 음악엔 진심이 담겨 있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악. 그동안 저는 그저 완벽한 테크닉만을 쫓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의 기대, 교수님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은 못 올 것 같구나.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그토록 긴 이별의 시작일 줄은요. 다음 날 어머니께서 학교에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다른 학교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어옵니다. 매일 밤 연습실에 울리는 것은 메마른 바이올린 소리뿐. 어쩌면 저는 영원히 진정한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리 교수님 앞에서 연주하던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을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손가락이 떨려왔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할아버지 앞에서는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되었네요. 이게 내가 그동안 준비한 전부니? 교수님의 목소리가 레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주 콩쿠르를 앞두고 이 정도라니 정말 실망스럽구나. 어머니는 그날부터 제 연습실 앞을 지키기 시작하셨어요. 연우야, 너는 할 수 있어.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무대야.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걸. 매일 밤 연습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때 들려주신 베토벤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심을 담은 음악. 하지만 제 바이올린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꿈, 교수님의 기대, 그리고 제 두려움만이 가득했죠. 콩쿠르 전날 밤,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저를 이끈 곳은 다름 아닌 우리 학교 연습실이었어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뵈었는데 텅 빈 연습실에 혼자 앉아 바이올린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활을 들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포기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을 어쩌면 영원히.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연습실 창가에 비친 달빛, 케이스 속에 잠든 바이올린,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지막 미소까지. 이제는 제가 기다리는 이도, 저를 기다리는 이도 없는 이 정막 속에서 과연 다시 음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콩쿠르도 포기했고 이미리 교수님의 레슨도 그만두었죠. 어머니는 매일 밤 제 방문 앞에서 한숨만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죄책감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마시모 쿠아르타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제 은사님이신 김만석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분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최근 한국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김만석, 우리 학교 경비원이었던 그 할아버지, 설마 같은 분일까요? 하지만 이어진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분명 그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마시모 쿠아르타의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만석 선생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50년 전 그분은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해요.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마시모 쿠아르타도 그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왼손 힘줄을 다치시면서 더 이상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셨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마시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음악가셨던 분이 학교 경비원이 되어 저 같은 학생의 마음을 달래주고 계셨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제 바이올린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완벽한 연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그날 밤 연습실에서 제가 연주한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전에는 늘 실수할까봐 떨렸던 그 곡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분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지금의 이 마음까지. 다음 날, 저는 마시모 쿠아르타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연주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김만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마시모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연우 양, 이건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해보는 건. 이 바이올린은 40년 전 김만석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연주하셨던 악기입니다. 공연 당일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객석 맨 뒷줄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김만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첫 음을 내기 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스승님이신 김만석 선생님을 위한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악은 완벽한 기술이 아닌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니까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순간, 그분의 따뜻한 가르침, 헤어짐의 아픔, 그리고 다시 찾은 음악의 기쁨까지 모든 감정이 선율이 되어 객석을 채워갔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객석의 모든 분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김만석 선생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고 우리는 함께 듀엣을 연주했어요. 왼손은 불편하셨지만 그분의 오른손이 이끄는 선율은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음악이란 완벽한 기술이 아닌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그 공연이 끝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이어드 음악대학 총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연우 학생의 연주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나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만석 선생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공연이 끝난 후 조용한 카페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단다. 왼손으로는 더 이상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음악은 완벽한 연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그날 밤 연습실에서 울리던 서툰 바이올린 소리에서 난 그 진심을 느꼈단다. 선생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학교 경비원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어쩌면 난 줄곧 너 같은 학생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내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음악의 참된 의미를 떠올릴 수 있었어. 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연주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신 저의 연주를 조용히 들어주시죠.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우야, 미안하다. 엄마의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것 같구나. 요즘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김만석 선생님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엽니다. 복지관에서요. 선생님은 비록 왼손은 불편하시지만 오른손으로 이끄시는 선율만으로도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시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음악이란 무엇인지를 이제 저는 압니다. 음악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이라는 것을 김만석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진실을 저는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한 학생이 자신의 바이올린과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학생에게 전하고 싶어요. 너의 음악 안에 있는 진심을 믿어봐. 그리고 그 진심을 담아 연주해봐. 그럼 반드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